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16일 장 막판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내일 증시 전망 그리고 대북주와 방산주의 흐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방산주 주포가 북한 쪽 아니냐, 김여정과 김정은, 김씨 가문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어지간히 돈이 궁했나 봅니다. 이 정도면은 방산주에 투자하고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사실상 북한 쪽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액션을 보게 되면은 방산주가 오르는 것을 바라는 거고 딱히 증시의 등락과는 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내에서도 증시 상승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나 봐요. 주식 거래 신규 투자자가 늘어나는 것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세금 쪽쪽 빨아먹을 빨대 꽂을 생각은 하고 있고, 대신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추가 상승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 한국의 기재부. 아, 참 대단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맞물려져 가네요. 이렇게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내일 증시는 어제 15일에 나타났던 것처럼 딱히 하락 명분은 없는데 하락시키고 싶어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그런 장세.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파한 거는 대북주의 약재 그리고 방산주의 호재 정도이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커질 만한 전쟁 위험성, 전쟁 리스크가 떠오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일단은 남북 관계에 금이 갈 만한 상황이 발생이 됐으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대북주는 하락, 오늘 상승했던 상승폭 다 반납하는 거고,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서 추가 발생으로 인해서 방산주가 상승하게 되는,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이전에도 리스크 부분에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북한이 실시할 수 있는 카드는 몇 개 안 남았다. 전쟁을 불사하는 것과 핵실험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한테 제대로 두들겨 맞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고요. 실시할 가능성이 낮고, 화풀이 겸 그리고 국을 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좀 하지 손에 쥔 거는 놓기 싫고 새로운 건 쥐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애꿎은 한국에 대한 화풀이만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일단은 미사일 발사까지, 극적인 도발까지는 실시하진 않은 거고, 경고성으로 해가지고 일반 도발을 실시한 겁니다. 일반 도발이라고 하면은 오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 게 핵심이 되겠죠. 인명피해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사건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는데, 단발적으로 리스크가 작용되면서 어제처럼 증시는 혼조세를 띈다. 뒤에서 말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번 조정도 역시나 매수 기회다. 왜 그렇게 보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제도 분명히 장막판이 아니죠.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과 투신의 스위칭이 있었습니다. 스위칭이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오늘 증시 갭상승 출발해서 이득을 보기 위한 사전적인 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약속된 거래.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블록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블록딜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통일부는 분명히 14시 49분에 액션이 있었다라는 거, 북한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뉴스가 나온 건 언제였느냐? 제일 빨리 나온 뉴스가 이거예요. 제일 빨리 나온 뉴스라고 하면은 요거죠. 봅시다. 시간이 15시 24분. 분명히 액션이 확인된 거는 14시 49분이었는데 속보가 나온 거는 언제였느냐? 제일 빨리 나온 게 24분과 29분입니다. 그러면은 약 30분간 누군가는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엠바고로 전달받고서 움직였다. 그게 누구냐? 외국인입니다. 여기 이 스위칭이 시작되는 크로스 지점이, 이게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데드 크로스라고 봅니다. 내일 시장 하락의 주범이니까 데드 크로스라고 볼게요. 이 데드 크로스 시점이 언제냐? 정확히 14시 50분입니다. 이 무렵에 갑작스럽게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고요. 그 물량을 어제의 투신이 오늘 받아줍니다. 이 투신은 그러면 누구냐? 호구라는 얘기죠. 외국인이 돈 벌고 빠져나갈 수 있게끔 몸빵을 해주는, 고기방패 역할을 해주는
호구라는 겁니다. 그럼 이 외국인은 진짜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 척 탈을 쓴 한국인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속보는 15시 24분 무렵에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되고 확인된 시간은 언제였다? 여기였다. 14시 49분. 그럼 엠바고를 받은 것은 누구다? 외국인이다. 근데 이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인지, 시퍼런 눈을 가진 외국인인지, 아니면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확인이 안 된다 라는 거, 여기까지만 그냥 재미삼아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봅시다. 할 수 있는 도발은 다 했어요. 이제 극적으로 가기 전까지 온 거죠. 극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제 자살을 무릅쓴 도발, 그것만 남겨놓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몇 안 되는 방산주와 그리고 인버스, 해지 성향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뭐 다행스러운 점은 한반도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흔들리거나 홍콩 증시가 갑자기 변동성을 보이는, 유가가 갑자기 빠지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참 다행인 거죠. 뭐 고작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 하나 폭파했다고 해가지고 미국 증시랑 홍콩 지수가 같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이렇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사랑이 빼고는 다 했기 때문에 방산주 관점에서는 첫 번째 고점이 나왔다. 이제는 두 번째 고점으로 가는 단계다. 이게 현재고, 할 수 있는 도발은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미사일 발사나 아니면은 GP에서의 인명피해, 발목지뢰 같은 거 살포해가지고 남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면은 그거는 유사전쟁이죠. 유사사태 발발로 인해서 난리가 나죠. 그때가 되면 진짜로 방산주가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당장 논할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동해상이나 뭐 서해상, 서해상은 아니죠. 동해상으로 발사해가지고 일본이랑 미국이 긴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되게 되면은 대북주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동시에 보게 되면은 현재 방산주는 1차 고점이 나왔습니다. 2차 고점으로 갈 때, 2차 고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예요?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오늘 시간 내에서 꺾였거든요. 방산주가 꺾인다라고 해서 대북주가 바로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방산주는 한동안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털려나가죠. 다 털려나가고 다음번에 상승하게 될 때 여기서 이제 청와대 쪽 현재 악재를 덮을 만한 적극적인 남북 경협 의사, 정책 추진을 통해 가지고 더 큰 호재를 만들어 가지고 악재를 덮을 만한 호재로 해서 대북주가 상승하게 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역시도 청와대 쪽이 대북주 주포가 아니냐, 세력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북한의 액션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참말로 다행인 거고, 그동안 쌓고 쌓아놨었던 청와대와 정부의 여당의 대북 정책이 이제 빛을 발할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 요구사항이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돈이죠. 그리고 제재 해제. 한국은 현재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미국은 북한을 핑계로 해가지고 방위비 받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 방위비 인상도 계속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고, 북한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욕은 한국에서 먹고 돈은, 이득은 북한에서 챙겨가는, 뭐 이렇게 되면은
돈적인 부분에서, 이익적인 부분에서 따지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북한이랑 미국이랑 손을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핑계로 해가지고 방위비 받아 처먹고, 그리고 북한은 남한이 욕 처먹는 대신에 돈 받아 먹고, 그리고 또 연장선상을 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재, 대북 제재 해제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몰라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 미국의 요구사항 다 들어주면은 북한 제재가 해제될 수도 있을지 없을지. 방위비 인상 다 받아 처먹고 나서 이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결론을 지어보게 되면은 북한이 할 수 있는 액션은 다 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자살행위에 가까운 도발. 요거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더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악재가 더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방산주는 끝. 이 방산주 고점이 나온다라고 해서 대북주가 바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 공방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내일 증시는 약간의 개파락으로 출발해가지고 쇼크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에는 15일 날 나타났었던 그 정도의 쇼크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나타났었던 쇼크예요. 아니면은 뭐 이전에 김정은 사망설이 돌았었던 이런 흐름 예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과 개인 투자자가 메이저에 의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놀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척 신용은 해주자. 대신에 내일 진짜로 하락이 출현된다라고 해서 거기서 진짜로 털려나가지 말고 더 살 사람들은 더 사고, 어차피 오늘 그리고 어제 내일 다 증명이 된 시장의 힘이니까 요 다음 보면서 기다려 봅시다. 내일 하락한다고 해서, 내일 하락장 나타난다라고 해서 인버스 거기서 추격해서 하지 마시고, 방산주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다시 한번 또 증시가 막연하게 반등한 이후에 기회가 올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지, 기존 해지들 노려보면 되겠고, 내일은 기다려보는 단계로, 언제처럼? 월요일처럼 기다려보는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또 나타나가지고 삼중고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낫습니다. 맞을 매 한꺼번에 다 몰아맞아가지고 한 번에 끝내는 게 나아요. 오늘 몇 대 맞고 내일 몇 대 맞고 내일 모레 몇 대 맞고 하면서 증시 몽둥이 찜질 분할 매도로 받는 것보다는 시원하고 깔끔하게 한 번에 맞고서 바로 반등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제와 오늘처럼요. 이번 주는 지정학적 리스크랑 그리고 해외 악재에 의해서, 불확실성에 의해서 박스권이 이어지는 구간, 흔들기가 굉장히 심한 구간이니까 마음 굳게 잡으시고 털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반등에 대한 시장 정보는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